백톡 첫 번째 이야기. 나와 신우이. 올케, 이젠 좀 말 좀 들어야 하지 않니? 언제까지 기센 며느리 노릇하려고 하는 거야? 네? 형님, 다짜고짜 무슨 말이에요? 엄마 어떻게 할 건데? 엄마 이젠 올케가 좀 보살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올케란 사람은 양심도 없니? 뭐요? 양심이요? 그래, 양심.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 아프다고 하니까 나 몰라라 한다? 올케, 진짜 그럼 안 되는 거다.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아먹었다고요? 내가 올케 성격을 알아서 모른 체 하려고 했었는데 올케 엄마 아팠을 때 내 동생이 봐드렸다며. 아, 병신 새끼. 그건 남자도 아니다. 얼마나 지 마누라가 좋으면 그런 짓을 해? 네? 그랬다며. 장모님 보살펴 드리는 사위가 어딨니? 물론 걔가 그때 일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그거 일반적인 거 아니야. 다른 남자들은 절대로 그리 안 한다고. 그이가 저희 친정 엄마를 보살폈다고요? 그래, 동생이 그러던데. 독감 걸리셨을 때 죽해드리고 병간호해 드렸다고? 아, 그래요? 지 입으로 그리 말해요? 지가 병간호했다고? 옳게. 아무리 그래도 지가 뭐야? 아무리 남편이 뭐 같아도 지가 뭐니? 넌 어떻게 내 앞에서 네 남편을 그리 부르니?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요. 우리 엄마 병간호를 했다라는 게 너무 웃겨서. 뭐가 웃기다는 거야? 그럼 아니라는 거야? 엄마 병간호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돈 해달라고 가서 조르기나 했죠. 아픈 엄마 붙들고 돈 좀 해달라고, 딸한테 면목이 없다고 면 좀 세워달라고. 아픈 우리 엄마 들들 볶았던 사람인데 뭐요? 병간호요? 아, 진짜 사람이 다르고 다르다고. 형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중간이나 가는 거예요. 아니, 어찌 되었든 장모님이 아플 때 그곳에 있긴 했었다라는 거잖아. 그럼 물론 조르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 아무것도 안 했겠어? 뭐라도 했을 거 아니야. 눈으로 보는 거 했겠죠. 눈 뜨면 또 졸라야 하니까. 그래서 엄마 그냥 두겠다고? 이젠 동생도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회사 다니잖아. 동생 보고 관두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엄마 어떻게 하라고? 그냥 저리 둔다고? 엄마 가뜩이나 예민해서 남손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리 둔다고? 너 진짜 독하다. 어? 진짜 독해? 네가 회사 관두고 엄마 돌봐. 내 동생이 니네 엄마 돌봤던 것처럼 너도 그리 하라고. 만일 너 이번에도 우리 엄마 쌩 까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겠어? 아이고, 가만히 있지 말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무슨 돈만 뜯어가기만 바쁜 딸이었으면서 갑자기 어머니 생각하는 척을 해요. 형님이야말로 집에서 놀지 않아요? 그럼 형님이 어머니 좀 돌봐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 경력 단절 시키려고 머리 굴리지 말고.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는 신우이예요. 제게 저리 말해봤자 좋은 소리 나간 적 없었는데도 꼭 저렇게 물고 늘어지죠. 시어머니가 어디 아프신 게 아니라 그냥 좀 연세 드셨으니 몸이 그러신 겁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만일 어디가 편찮으시다면 병원으로 모시면 되는 것인데 그냥 연세 드셔서 몸의 속도가 느린 것인데 그걸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 아플 때 병간호해 드렸으니 저보고 모른 척하면 인간 아니라고 말을 하네요. 병간호를 해드린 게 아니라 친정엄마한테 저 몰래 돈 빌리러 갔다가 마침 친정엄마가 아팠던 것뿐이었어요. 무슨 병간호를 위해 처가를 간 것처럼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참 기가 막히네요. 지가 어떻게 갔는지 가장 잘 알면서 지 누나한텐 장모님 병간호해 드렸어 라고 말한 남편의 심보가요. 기억이 왜곡이 된 건지 도대체 뭔지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나와 남편.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지금 형님 나한테 어머니 돌보라고 닥달하는데 당신이 언제 우리 엄마 병간호를 했었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 뭐? 그때 돈 때문에 갔다가 장모님이 아프셔서 내가 잠깐 돌봐드리긴 했지. 뭐 당신이 봤어? 내가 장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뭐라고? 의도 자체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그리 말을 하는 거야? 참 뻔뻔하다. 어? 당신 누나처럼 당신도 뻔뻔해? 아, 뭐 어쩌라고. 그리고 누나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어디 특별한 게 아픈 건 아니지만 연세 드셔서 이젠 며느리의 손이 필요한 단계가 되었잖아?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물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었으니까 누나가 불안한 마음에 그리 말을 했나 보지. 나보고 일 관두고 어머니 돌보라던데? 당신이 우리 엄마 돌봐줬는데 내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아, 일 관두래. 그럼 당신 나 먹여 살릴 수 있니? 장난해? 나 지금 완전 인정받고 있어. 그리고 당신은 한국 회사를 다니니까 잘 모르나 본데 나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엄청 키워주려고 한다고. 나 출퇴근 시간 자유롭게 쓰는 것만 봐도 모르겠냐? 외국계 회사가 얼마나 쿨한지? 외국계 회사가 얼마나 쿨한진 모르겠지만 그곳은 쿨한 만큼 성과 위주일 텐데 당신이 과연 그럴까? 아, 나는 정말 불안하다. 당신이 큰 소리 치니까 더 불안하다고. 아우, 나만 믿어. 이제 내가 먹여 살린다니까. 그런데 뭐 당신이 벌어놓은 돈이 뭐 한두 푼이 아니니까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그래, 장모님 집에서 노시잖아. 아, 그럼 되겠네. 딸이 못하는 거 엄마가 좀 대신해주면 되는 거잖아. 장모님이 우리 엄마보다 어리잖아. 그럼 당신은 일하고 우리 엄마는 장모님 보고 좀 보살피라고 말씀드려. 내가 용돈은 두둑하게 드린다고 하고. 지금 너 우리 엄마 이야기하는 거야? 장모님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해. 장모님 부르면 되잖아. 아우, 간단한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 그럼 당신도 일할 수 있고 장모님도 당신 얼굴 자주 볼 수 있고 우리 엄마 문제도 해결되고 딱 좋네. 아, 나 좋은 회사 다니다 보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네. 그치? 머리가 돌아가다 못해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 이런 뇌 없는 말을 하지. 야, 니네 엄마만 중하냐? 지금 내 엄마한테 네 엄마 수발을 들게끔 하겠다라는 거야? 뭐하러 엄마를 부르니? 그게 뭐가 간단하니? 그냥 내가 너랑 이혼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은데? 그나마 네가 인간 노릇하니까 너란 놈 버려도 내가 양심에 덜 가책 느낄 것 같긴 하다. 이 돌아버리다 못해 덜 떨어진 놈아. 이혼해. 어때? 나도 머리 팍팍 돌아가지? 그 후 이야기. 이혼하고 반년 만에 연락을 받았죠. 회사에서 잘렸답니다. 쿨한 회사나 보니 아침에 출근한 사람한테 이제 그만 나오라고 쿨하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는데. 그럼 저 인간 저 믿고 또 빌부터 살았을 테니까요. 하여튼 멋도 없는 인간이 맨날 큰소리 치고 그리고 장모님한테 자기 엄마 수발을 들게끔 하는 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라고? 그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도른 거란다, 인간아. 백토 두 번째 이야기. 나와 남편. 엄마가 안정이 돼가고 있다고 하네. 자기한테 내색은 안 하고 있지만 엄마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편하대. 자기야, 너무 고마워. 에이, 뭘. 그런데 아버님하고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아버님도 이번에 반성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던데. 아까 집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딸기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 들었어. 아버지도 이번엔 좀 생각이 달라졌겠지. 그동안은 항상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의 소중함을 몰랐었던 거야. 그런데 엄마가 없고 나니 이제서야 아는 것 같더라고. 나도 아버지한테 전화 받았었어. 그래? 정말 다행이다. 나는 무슨 큰일 생기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었는지 몰라.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서로 소중함을 아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정말 다행이다. 그럼.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시간을 갖게 된 데엔 자기 공이 커. 내 공? 그래, 엄마가 밤늦게 그냥 우리 집에 찾아온 거잖아? 아무 연락 없이? 그런데 자기가 우리 엄마 보내지 않고 받아준 거잖아. 그날 거실에서 우리 엄마 손 꼭 잡아주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는 자기 보니까 진짜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더라. 우리 엄마 소원 풀었어. 아, 그랬어? 아들보단 우리 자기를 더 의지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그러더라. 뭘 하시는데? 자기가 더 센 것 같다고. 우리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센 사람 같고, 그리고 아버지 자기 앞에서 절절매? 엄마는 그러던데? 아버님이? 절절 매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지. 나는 며느리잖아? 원래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는 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그런 사이잖아. 감정 조절을 하시는 게 나도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아버지 조절시키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 임자 제대로 만났네. 나는 자기한테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어. 엄마가 자기를 지켜 세우던걸? 에이, 지켜 세우실 필요까진 없지. 그냥 아버님도 체면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런 아버님 체면 깎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긴 알아서 아버지랑 선을 긋는다는 말이잖아. 가깝지만 먼 사이처럼. 그럴 수도. 암튼 어머니랑 아버님이 이번 기회에 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신 밤늦게 우리 집을 찾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미안해, 자기야. 그리고 내가 자기한테 면목이 없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 꼴 보여서. 그래도 우리 엄마 내쫓지 않고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아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욕을 했을 텐데 우리 자긴 너무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더라. 역시 자기는 한 수 위야. 나란 놈은 평생 자기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더라. 고마워, 자기야. 시부모님은 본래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아주 옛날 사람처럼 부리는 그런 분이신데 처음 결혼했을 때 저희 집과는 너무 다른 부모님의 관계를 보면서 의아해하긴 했었죠. 확실한 상하 관계가 있는 마치 주종의 관계 같은 제 앞에서도 소리를 치시는 폭력까지 휘두르시는 건 아니었지만 면이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시어머니 참 힘들게 사시는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 해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고분한 분이시고 시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그냥 집을 나오셨습니다. 가출을 하신 거였어요. 사소한 말다툼을 하셨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 것 같다면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거든요. 제대로 챙겨 입지도 못한 상태에서 찾아오신 시어머니를 돌려보낼 순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공감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강한 행동력을 처음 보신 시아버지도 조금 달라지신 듯 했고 미안하다, 내가 생각을 고쳐 먹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시어머니 오신 지 일주일째.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큰일을 해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갈등들이 한꺼번에 해소되지 않겠지만 물고 정도는 터뜨려 들었구나 싶었는데 그 물고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나와 남편. 아버지랑 오늘 대화를 좀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반성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럼 다행이네. 그럼 어머니께 슬슬 말씀드려.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순 없잖아? 그리고 아버님이 좋게 나오실 때 어머니도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시는 게 더 모양새가 좋기도 하고 아버님도 얼마나 난감하시겠어? 며느리인 내 얼굴 보기도 그렇고. 아버진 그렇지 않던데? 뭐가?
자기 보기 민망해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자기 보고 해결사라고 하던데? 내가 해결사라고? 그래. 자기 보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래. 엄만 옛날 여자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요즘 여자인 자기를 보면서 내가 내 아내를 너무 박하게 대했구나 하면서 며느리를 보면서 일깨우셨다고 하네. 아, 그래? 그렇다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엄마 못지않게 아버지도 자기를 의지하고 뭔가 나보다 더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 보시던데 나보단 자기를 더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뭐 좋은 말씀 감사하네. 그리고 나 처음이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사는 거 보는 거.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 고마워. 아버지도 일깨워주고 우리 엄마한테도 효도하고 정말 고마워 자기야. 에헤이 뭘 고맙게까지야. 처음이야 정말. 그래서 말이야 자기야. 우리 이왕지사 일이 된 거 그냥 엄마랑 아버지 모시고 살자. 뭐? 다시 또 두 분만 사시면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럴 수 있고 다행히 아버지가 자기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자기 눈치 보면서 엄마한테도 함부로 못하는 것 같다고. 지금 자기가 우리 엄마 방패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주고 있거든? 우리 그냥 모시고 살자. 아버지 엄마 집 팔면 그 돈은 다 자기한테 줄게. 자기도 보니까 우리 엄마랑 잘 지내네. 나는 자기 예민한 사람이라서 잘 못 지낼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아버지 엄마 자기 나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보내지 말고 아버지를 들어오시라 하자. 이제 가족의 화합을 찾은 거야? 나랑 결혼하고 나서? 그렇다니까. 확실해. 자기랑 같이 살면 우리 부모님 절대 싸우지 않으실 거야. 자기 눈치를 보니까. 이왕 일이 된 거 아버지도 들어오시라 할게. 너무 잘 됐잖아. 고마워 자기야. 이렇게 내가 좋은 일을 하다니 너무 뿌듯하다. 나를 이리 의지해 주시다니. 밤늦게 남편 피해오신 어머니인데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고?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할 줄 알았냐 이 등신아? 결혼한 지 얼마 되었다고 콩가루 같은 집구석 다 보여줬으면서 이젠 다 같이 모여 살아? 미친 거 아니야. 니나 모시고 살아 이 무지렁이야. 그 후 이야기. 그집 나와버렸고 남편이란 놈은 전 남편이 되었습니다. 살살 돌려가면서 저 칭찬하면서 말을 하는데 소름 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 계획된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저를 회화하려 들고 조곤조곤한 말투로 설득하려고 하길래 듣기 싫다 했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이런 큰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참 신기하네요. 저런 말을 하는 것도 신기하고 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신기하고요. 역시 결혼은 미친 짓이었습니다.